어깨 통증, 허리 통증, 무릎 통증이 자주 발생한다면 이는 젊었을 때 과도하게 몸을 혹사시킨 결과로 노년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증상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인생의 후반부를 멋지게 살 계획을 세우지만 온몸에 나타나는 통증 때문에 노년의 삶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건강에 정말 좋은 걷기 운동조차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어깨, 허리, 무릎 등 신체 여러 부위의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과 통증의 원인이 되는 체내 유해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법, 통증 완화 패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윤예숙, 71세, 님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녀는 발바닥에 패치를 붙이는 방법으로 관절 통증과 몸의 다양한 통증을 극복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윤예숙님은 서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어깨와 허리를 많이 사용하는 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신체 여러 관절 부위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현재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녀는 무릎, 어깨, 허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바닥에 패치를 꾸준히 붙였습니다. 다행히도 관절 부위의 통증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이런 질문도 보내주셨습니다. 발바닥에 패치를 붙이는 것이 실제로 신체 관절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지요? 발바닥에 패치를 붙이는 것이 통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육통, 요통 또는 어깨 결림이 있을 때 우리는 통증 완화 크림을 바르거나 파스를 붙이곤 합니다. 발은 인체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다리로 내려간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인체는 여러 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 근육과 힘줄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지탱하는 인대도 존재합니다. 특히 발에는 오장육부의 활동을 감지할 수 있는 혈자리가 있어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발바닥에 붙이는 패치의 효과는 매우 놀랍고 믿기 어려운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증명하는 많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발바닥에 패치를 붙였을 때의 놀라운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발바닥에 패치를 붙이면 신체에 다음과 같은 반응과 효과가 나타납니다. 장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맥계와 림프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다리가 붓는 증상이 발생하는데 발바닥에 붙이는 패치는 이러한 부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50견이라 불리는 어깨 통증과 경직을 경험합니다. 발바닥에 패치를 붙이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경직된 어깨 근육을 이완시키고 피로와 통증을 완화시켜 큰 효과를 줍니다. 또한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거나 관절을 오랫동안 방치해 염증이 생긴 사람들은 만성적인 무릎 통증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경우 발바닥에 통증 완화 패치, 한방 패치를 붙이거나 바르면 통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패치의 주요 효과 중 하나는 비타민 E 성분이 들어있어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체내 세포의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성 피로를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잠자기 전에 발바닥에 패치를 붙이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이로 인해 하루 동안 체내에 쌓인 노폐물과 젖산을 제거하여 피로감이 말끔히 사라지게 됩니다. 패치는 또한 관절 내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어깨 통증, 무릎 통증, 허리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만성 통증이 생기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잠자기 30분 전에 발바닥에 패치를 붙이거나 젤을 바르면 통증을 잊고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패치의 효능은 매우 뛰어납니다. 발은 많은 혈관이 집중된 부위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의 활동을 조절하며 지방 연소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체내에 축적된 지방을 분해하고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호르몬을 통한 신진대사 촉진, 수분 조절, 장운동 자극이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발바닥에 위치한 갑상선, 신장, 대장과 관련된 혈자리를 자극함으로써 체지방 감량을 돕습니다. 이로 인해 체중으로 인한 무릎 통증을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발바닥에 패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패치 3개 또는 젤 타입을 준비합니다. 잠자기 약 30분 전에 발바닥의 윗부분에 반 조각의 패치를 붙이거나 젤을 바릅니다. 이후 발바닥 중앙에 다른 패치를 붙이거나 젤을 바르고 그대로 잠자리에 듭니다. 패치는 일주일간 사용한 뒤 피부가 쉴 수 있도록 3일간 사용을 중단하고 이후 다시 일주일간 사용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발바닥에 패치를 사용할 경우 피부 발진이 생기거나 진통제 및 소염제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보기 전에 이 정보가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댓글에 A를 남겨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더 많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 개선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단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어깨, 허리, 무릎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채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로콜리. 현대인의 삶의 리듬 속에서 진통제와 일시적인 치료법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 식품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양 전문가들과 의사들이 어깨, 허리, 무릎 통증 완화와 염증 감소에 탁월하다고 높이 평가하는 채소 중 하나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전통적인 한식 재료는 아니지만 어느새 한국 가정의 주방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식은 물론 병원의 식단에서도 자주 활용되며 건강한 식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브로콜리가 지닌 뛰어난 영양 성분과 자연적인 항염 효과 때문입니다. 브로콜리의 가장 큰 특징은 설포라판, 설포레판이라는 유황화합물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염증을 유발하고 관절 연골을 손상시키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 과학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은 관절 퇴화를 늦추는 데 효과가 있으며 특히 관절염이나 노화로 인해 무릎 통증이 잦은 사람들에게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이 성분은 잘못된 자세, 육체 노동 혹은 운동 부족으로 인해 자주 통증이 발생하는 허리나 어깨 부위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외에도 브로콜리는 비타민C, 비타민 K, 칼슘, 칼륨이 풍부하여 뼈 구조의 형성과 보호에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한국의학에서는 브로콜리를 노년층이나 부상 후 회복 중인 환자의 식단에 자주 포함시켜 빠른 회복을 돕고 진통제 의존도를 줄이는 데 활용합니다. 하지만 브로콜리의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조리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설포라판은 고온에 쉽게 파괴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브로콜리는 몇 분간 가볍게 찌거나 건강한 식물성 기름으로 빠르게 볶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 참기름,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면 맛뿐만 아니라 체내 영양소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한국의 대형 마트에서는 브로콜리가 유기농 신선 채소 코너에 자주 등장하는 친숙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채소는 일상적인 식사를 위한 재료일 뿐만 아니라 뼈와 관절 건강 관리가 필요한 노년층이 있는 가정에서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채소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자연으로의 회귀와 식품을 통한 치유가 주목받고 있는 오늘날, 브로콜리는 단순한 채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체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며 부드럽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자연의 건강기능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의 식탁에 점점 더 자주 오르는 브로콜리는 우리에게 건강이 복잡한 방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단순히 부드럽게 찐 초록빛 채소 한 접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두 번째, 당근. 당근은 오래전부터 비타민 A가 풍부하여 눈 건강에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뿌리 채소가 근육, 뼈, 관절 통증, 특히 어깨, 허리, 무릎 부위의 염증 완화와 통증 감소에 효과적인 조용한 전사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당근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텐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손상된 근육 및 연골 조직의 치유를 도와줍니다. 그 외에도 당근에는 비타민 C, 비타민 K,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근육과 인대의 탄력을 유지하고 관절 부위의 혈류를 촉진시켜 운동 시 피로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 요리에서는 당근이 주재료로 쓰이지는 않지만 거의 매일 식탁에 오릅니다. 얇게 채 썰어 볶아 밥과 함께 곁들여 먹거나 김밥, 비빔밥, 국물 요리에 활용되곤 합니다. 한국인들은 당근의 신선함과 선명한 색감이 식욕뿐만 아니라 체내 해독 및 진정 효과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일해 어깨가 자주 뻐근하거나 운동 후 무릎이 아픈 사람들에게 당근은 자연스러운 통증 완화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3에서 4회 꾸준히 섭취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신선한 당근 주스 한 잔이나 당근과 양파를 넣은 고기탕 한 그릇은 약을 쓰지 않고도 몸을 부드럽게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당근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려면 가볍게 찌거나 생으로 먹거나
살짝만 익혀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항염작용을 하는 주요 성분과 비타민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한 수많은 채소 중에서 당근은 가장 부담 없고 접근하기 쉬운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이는 영양가 때문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가정식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그 존재감 덕분입니다. 달콤하고 즙이 풍부하며 생명력이 가득한 당근 한 개에서 시작되는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치유의 방식입니다. 화요일, 고구마. 피곤한 날들 속에서 따끈한 고구마 한 개는 단순히 따뜻함을 주는 것을 넘어 관절 건강을 위한 조용한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인, 특히 노년층이 고구마를 즐겨 찾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구마는 전통 음식일 뿐만 아니라 통증 완화, 염증 억제, 자연 에너지 증진에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고구마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으며 무릎 통증, 요통, 관절 퇴행의 원인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비타민C, E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연골 조직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해 목과 어깨의 뻣뻣함이나 무릎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복잡한 조리가 필요한 다른 항염식품과는 달리 고구마는 간단하고 먹기 쉬우며 소화도 잘 되어 놓인 만성질환자, 다이어트 중인 사람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구워 먹거나 삶거나 찌기만 해도 건강한 아침 식사 혹은 은은한 통증 이후 회복을 돕는 간식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 고구마는 추억의 일부입니다. 겨울철 군고구마를 파는 손수레부터 달콤한 고구마 마탕까지 이 음식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시간의 무게를 견디는 관절에도 위로가 됩니다. 특히 고구마는 흰쌀밥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며 포만감이 오래가 무릎과 척추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중을 조절해야 하는 관절 통증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하루에 고구마 한 개면 충분합니다. 처방전도, 부작용도 없이 자연에서 온 항염 효과를 몸에 들이는 셈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흙과 햇살, 그리고 매일 자신을 돌보는 마음에서 오는 회복입니다. 수요일, 생강. 한국의 겨울 추위 속에서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몇 모금만으로도 온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생강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이상의 존재입니다. 통증 완화, 항염, 혈액순환 개선 효과로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모두에서 자연의 약재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요통, 무릎 통증, 어깨와 목의 뻐근함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생강의 주요 성분은 진제롤로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 관절 주위의 연조직 통증과 붓기를 줄여주고 퇴행성 통증이나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한 근육통을 완화해줍니다. 노년층에게는 아침에 관절 경직을 줄이고 손발의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날씨 변화에 따른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 속에서 생강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생강꿀차, 생강차, 생강무국, 생강죽 등 민간요법과 건강식의 재료로 자주 등장하며 위를 따뜻하게 하고 복통을 줄이며 특히 퍼지는 근골격계 통증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생강은 좌골신경통, 하부요통, 무릎 저림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 이는 생강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손상 부위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생강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자주 사용해도 안전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부터 중장년층, 노인까지 식사나 음료에 생강 몇 조각을 더하거나 저녁에 생강물로 조격을 하면 몸과 마음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요즘, 생강은 우리에게 부드럽게 상기시켜줍니다. 때로는 치유는 약봉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엌 몸을 사랑과 이해로 돌보는 공간에 있다는 것을. 목요일, 시금치. 부드러운 초록잎 아래 숨겨진 시금치는 우리 몸, 특히 뼈와 관절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의 보고입니다. 한국의 전통 식사에서 시금치는 보통 간단한 나물 요리인 시금치나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소박한 반찬 뒤에는 염증을 줄이는 자연식품으로서 어깨와 목의 뻐근함, 요통, 무릎 통증을 자주 겪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시금치는 마그네슘, 칼슘, 철분, 비타민 K가 풍부하여 골밀도를 유지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며 관절염 위험을 낮춰줍니다. 특히 비타민 K는 칼슘 손실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노년층의 요통, 골다공증, 척추 퇴행 예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시금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결합 조직을 보호하고 만성 관절 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한국인에게 시금치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치유의 식생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흰쌀밥 한 그릇에 시금치나물과 미역국만 있어도 충분한 에너지와 건강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근육, 관절 통증 회복이 필요한 노년층에게 이상적인 식단입니다. 시금치의 효능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살짝 데치거나 짧게 찐 후 마늘, 참기름, 볶은 깨와 함께 무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맛도 좋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입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시금치는 지친 관절을 지켜주는 든든한 초록방패입니다. 자연스럽게 몸을 돌보는 여정에서 때로는 소박한 나물 한 접시가 지속 가능하고 희망 가득한 건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어깨, 허리, 무릎 통증과 통증의 원인이 되는 체내 노폐물 문제를 단순한 패치와 일상 식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채소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몸속 노폐물 제거와 관절 통증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시며 인생의 황금기를 멋지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